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한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제가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음지에서 오랜 시간을 몸담그다가 이제 천천히 양지로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저의 변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순탄한 언행이라던가 여러 표현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간접적으로 분명 느끼고 계실 텐데 그에 걸맞은 영상도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상은 결국 제 자신한테 보내는 메시지이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집중이 안 되고 뭔가 결정했던 목표가 흔들리거나 자꾸 딴 쪽으로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그죠? 매 순간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럴 때 이제 자신을 부여잡고 원래 목표로 했던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촉매제라든지 유도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 영상이 이번에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컴퓨터 수업 같이 듣고 계신 우리 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선생님, 우리 유부남 선생님, 이제 수영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선글라스 낀 이 모습이 하정우 닮았다고 말씀을 해주신 점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또 오랜 시간 저희 구독자로 머물러 계셨던 분들께서 반발심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어떤 역류성 식도염 같은 역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선글라스를 썼을 때 하정우의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선글라스를 벗었을 때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히 이 좋은 날, 이 좋은 주말에 기분 잡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겁을 먹었어요. 심적으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뭔가 많은 사람들의 반발심을 이끌어내면서 가슴속에 이상한 원한 같은 것들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하는 높아심에 순간적으로 말을 버벅이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런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라도 혹시라도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뚜껑이 떨어졌네.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저에게 잘 어울릴 법한 선글라스 하나 보내주시고 마음껏 맹비난과 질타를 하신다면 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감수해야겠죠. 자, 어쨌든 오늘 영상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 잡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흥미와 일종의 어그로를 끌며 그리고 몰입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밥을 뿌리는 이러한 저의 진행 방식에 힘입어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뭐냐면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특허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이제 저 없을 때 사용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사용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적발되시거나 주변에 이제 제가 있는 경우 제가 그 소리를 딱 들었으면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괜히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다. 이 상징적인 단독자의 문구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 하면 저에게 뭐 이메일이라던가 전화번호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자격이 충족이 돼야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피곤하다. 너무 똑똑해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명료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 조건을. 저도 이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고생과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딱히 크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뭐 크게 이렇게 뭐 반발심을 느낀다거나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는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몰래 사용하시거나 저 없을 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차라리
허가를 받으시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바로 단독자 역시도 수많은 유혹과 여러 이제 충동에 휩쓸리는 한 동물의 한 존재로서, 인간도 동물이지 않겠습니까? 한 존재로서 이성보다도 본능이 우선시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역설로 말씀드리며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충동을 이끄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본능이고, 이성은 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력 좋으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내가 저지른 행동들, 내가 선택한 결과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데 이성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육각형, 즉 이 안에 여러분들의 축을 세워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자님, 근데 좌우 반전이 되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 편집 기술을 배울 시간도 없고, 시간 없는 것보다도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 반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좌우 반전이 아니라 메시지가 무엇이냐, 메신저가 누구냐겠죠. 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치 개미집이나 여왕벌이 이제 머물고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많은 방들을 형성해야 돼요. 그러나 이 수많은 방들은 이 가운데 축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이 주변에 축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유동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 바깥에 유동적인 것들을 세우려면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축 바깥으로 놓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돈이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동성에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 이 부분은 이제 돌아오면서 설명을 할게요. 인간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축이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환경이라고 표현하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뭐 생활 터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직장, 이런 것들, 직장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수많은 여러 공간들,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환경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가장 큰 유동적인 세 가지가 바로 경제적인 것, 인간적인 것, 환경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에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다시피,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뭐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형제와의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인간의 한 축으로서, 환경의 축으로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것은 진짜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는 만큼 경제적인 것에도 인간적인 것에도 환경이라는 것에도 마구 뒤섞여 들어갈 수 있다. 마치 아메리칸 멜팅팟처럼 막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인종처럼.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절대 변해선 안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축이라는 겁니다. 자, 단독자의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제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 즉 그 의미가 가장 큰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한테 가장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축이라는 것, 즉 20대 때는 이 축이라는 걸 형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20대가 이 축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20대의 축을 형성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30대, 40대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거겠죠. 단독자의 20대 때는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질풍노도, 휘말리고 혼란스럽고 감정에 지배되고 감정의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도, 이 기분, 이것도 유동성을 이루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변화무쌍한 거죠. 어떤 상황, 어떤 인간, 어떤 경제적인 위치에서 왔다가 갔다가 흘러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여러 상황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적인 것은 또 인간적인 것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급변할 수도 있고 완전 탈바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뭔가 확고한 실체라는 게 없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나 축이라는 것은 반드시 잡혀 있는 거야 하며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 축은
20대건 30대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바로 나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나의 가장 큰 장점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제가 91년 8월 31일생, 세상을 태어난 지 40살도 안 된, 40년도 안 된 피레미 같은 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생으로 생각하고 저를 교수라고 생각하고 저를 멘토라고 생각하고 저의 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귓등으로 듣든 콧구멍으로 새겨듣든 뭐 그런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어쨌든 간에 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장점을 정체성으로 만들어서 이걸 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건물을 시공한다라고 치면은 밑에 이제 시공석과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겠죠. 탄탄한 뭐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이제 배합물들 있잖아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나의 장점을 정체성으로 삼아야만 어떤 새로운 인간이 다가오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고 경제적인 요건들 뭐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들어오고 뭐 이런 여러 변수들과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단독자야 너도 이 얘기를 새겨들어.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너라는 인간, 단독자라는 인간, 최고의 인문학자가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인문학의 신이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새겨 들으라고 단독자야, 너 자신도. 그래서 비록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고 순간적으로 뭔가 기울어 가는 것 같고 폭풍 후에 마치 돛담배가 흔들리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축이 정확하게 자리 잡혀 있는 한 이게 외골수처럼 독불장군처럼 확고한 이상 뭐 옆에서 뭐 비난과 뭐 여러 뭐 질타라던가 여러 좋지 않은 얘기들 뭐 구설수 소문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던 어쩌던 뭐 어떻든 간에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면서 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게 요점인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뭐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중심으로 정체성으로 축을 만들어서 결국 목표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목표라는 것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서 물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한테 말을 걸고 다짐을 이끌어낸다면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신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자 20대 때는 축을 인간에다가 잡아가지고 특히 여자라는 존재의 축을 잡아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는 뭐가 싫다 그러면은 단독자는 저 여자가 뭐가 싫다 그랬는데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그럼 내 거 버려야지. 그리고 뭐 저 여자는 뭐 경제적으로 뭐 어떤데 뭐 단독자 뭐 이런 부분이 뭐 경제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여자한테 써야지. 그리고 환경이 뭐 어떻다 그러면 뭐 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뭐 너가 이런 환경이 싫다 그러면 내 환경 뒤집어 엎어야지. 이 꽃 나무들이 만개에 있는 아름다운 정원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민둥산으로 바꿔버려야지. 왜 바꿔버려요? 여자가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여자가 그런 인간이라고 하니까 여자가 돈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축이 왔다 갔다 계속 여기서 막 축이 막 옮겨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라는 인간의 장점과 정체성은 어느 순간 붕괴가 되어버린 거지. 붕괴가 되어버리니까는 내 장점과 정체성에서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진정한 만족하고 성취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다 폐기 처분된 거야. 왜냐? 흔들리고 계속 출렁거리면서 줏대를 잡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랬던 20대 초반의 대학생 시절을 생각하면, 그랬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유감이다. 정말 I'm sorry to hear that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바뀐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문학의 신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누군가 손가락질해. 단독자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오빠 뭐 그딴 소리를 해요. 자꾸 그딴 소리 하면은 난 오빠 같은 사람 내 주변에 두고 싶지 않아요. 두지 마세요. 두지 마라. 잘가. 아디오스. 그냥 이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이 돼야 남자든 여자든
이 축을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소용돌이가 생겨나가면서 이쪽으로 다 모든 걸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그 속에서 배려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배려라는 건 나를 버려가면서 상대방에게 내 모든 것을 헌신해가면서 상대방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 자체를 목표로 삼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순간 내가 원래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 자체가 그 순간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 누굴 만나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 내 삶 자체는 반쯤 죽어 있는 것과 똑같다. 반쯤 눈 감은 상태와 똑같다. 오지 않은 아침과 똑같다. 저물어 있는 새벽이지만 아직 맺히지 않은 이슬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에 종사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사시든 간에 꼭 그대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막말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폐지를 줍는 삶이라도 배운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공사판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를 떠올리면서 이걸 극대화시키는 것,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만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자 중심이다. 최적화되어 있는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내가 나의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마치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여자, 남자, 지인들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내가 배려심이 없는 것 같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순간적으로는 나의 성취와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축이 살아있는 이상 나의 축에 딱 들어맞는 퍼즐 조각, 2000피스, 5000피스, 10,000피스 조각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과 환경과 그런 조건들이 나에게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작용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다. 그게 바로 단독자야. 너가 그토록 희망하는 삶의 궁극적 모습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한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 뭐라 짓거리든 너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정체성이 명확하며 스스로가 최고의 인문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뭐 집중을 못하고 흔들리고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나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 흔들리던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문학을 하는데 집중이 가끔씩 안 된다든지 뭐 컴퓨터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 충동에 휩쓸린다든지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인다든지 하는 것도 결국에는 유동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나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도와주면서 결국 내 자신은 내 스스로를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영상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뭐 한 줄 평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이 영상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 물론 그거에 따른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저라고 뭐 의심을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처해져 있는 좋지 않은 조건들, 상황들,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불행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제가 예전에 뭐 자서전 영상 같은 거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그래도 목표에 있어서는 뭐랄까, 남 부끄럽지 않게 달려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돌아보건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목표와 노력과 어떤 중심을 확고히 잡고 가겠다라는 그런 일념이 꺾이지 않으면, 그 신념이 꺾이지 않으면 비록 지금 외롭고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신세에 놓여 있다는 생각에 잠기더라도 금방 빠져나올 수 있어요. 금방 빠져나오고 옵니다. 다 와요. 다 나의 축을 향해서 와. 여기에
자석처럼 빨려들어져 온다고. 이거는 뭐 내가 무슨 뭐 시크릿이니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전적 경험과 저의 성찰과 오래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무슨 법칙을 따라한 거 아닙니까, 단독자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이거 찍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버스에서 이 영상을 듣고 보면서 스스로에게 되새김질 하려고 찍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최고의 인문학자, 인문학의 신이 얘기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뭐 인생의 진리? 중심 잡는 법? 양지로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온 고독하고 외골수 학자 파우스트 같은 선생의 뭐 독백?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자,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